여러분은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김민석을 보며 불편함을 느낄까요? 저는 처음엔 단순한 정치적 입장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을 둘러싼 논란들을 보다 보니 문득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의 김민석은 갑자기 만들어진 정치인일까? 아니면 오랜 정치 여정 속에서 형성된 하나의 노선일까? 오늘은 김민석이라는 정치인의 인생 여정을 되짚어보겠습니다. 그의 정치적 선택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리고 그가 향후 민주당을 이끌게 된다면 그 선택들은 어떤 의미를 갖게 될까요?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제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사실 김민석 개인의 삶만 놓고 보면 큰 흠결을 찾기 쉽지 않습니다. 서울대를 나와 학생운동을 했고 민주당 정치인으로 오랜 세월 활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그의 최근 행보를 보며 반복적으로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왜 김민석은 노무현 정신과 충돌하는 위치에 서 있는 것처럼 보일까? 왜 당원 주권을 강조하는 흐름과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일까? 왜 정청래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데도 적극적으로 정리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답을 정해놓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정치인은 자신이 살아온 삶과 선택의 총합으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김민석의 정치 여정을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유튜브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분석. 자, 이게 김민석 총리의 유튜브 채널 글입니다.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들 이상한 단어가 보여집니다. 뭐냐면 블로그에 있는 링 아이디예요. 블로그 아이디가 블로그.naver.com 그리고 소름 돋게도 newmskim2030입니다. 그래서 다른 페이스북의 아이디도 봤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보이시면은 뉴 김민석 10입니다. 뉴 mskim2030 네이버 블로그죠. 이게 뭐 강병원, 뭐 홍익표 있는 거 보면 지난 국회죠. 지난 국회에 김민석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봤어요. 이미 김민석은 뉴 KMS2030이라는 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쓰고 있었던 거야. 그렇지. 김민석에 대해 찾아보니까 최초로 쓴 책 새날 새 시대를 여는 불씨가 되어 1992년이었습니다. 새날 새 시대. 우리나라 말로 새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날아다니는 새만 뜻할까요? 이거를 만약에 영어로 번역을 한다라고 하면 뉴입니다. 김민석 추미애 의원이 아시아 새천년 정치 리더 20인에 선정이 되었다. 1999년도의 기사입니다. 근데 1999년도의 기사인데 이게 여러분들 홍콩에서 발간되는 영문 시사주간지 아시아 위크에서 발매한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원문은 아시아를 이끌어 나갈 뉴 리더입니다. 여기서도 뉴 리더가 나오죠. 와, 진짜 미쳤어. 진짜 돌아버리겠어. 사실상 이쯤 되면은 김민석 총리가 본인을 거의 뉴의 그것에 엄청나게 꽂혀있다. 엄청나게 관계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 99년도 이후 1년 뒤에 또 다른 기사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김민석 총재 비서실장, 창준인 대변인 활동 뉴 리더입니다. 또 언제나 김민석이라는 사람이 설명이 될 때는 실질적으로 뉴라는 단어 자체가 빠지지 않고 계속해서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추가로 그러면 만약 김민석이 뉴와 저런 뉴 리더, 뉴라는 단어와 그리고 아시아의 뉴 리더로 선정된 까닭이 뭘까? 왜냐면 여러분들 새천년 민주당 아시죠? 새천년 민주당. 이 새천년 민주당에 여러분 이 새천년 민주당입니다. 새천년 민주당의 창당 발기인 이것 관련해서 김민석이 만든 조직이 있습니다. 그 조직이 뭐냐? 신지식인 젊은 한국이에요. 신지식인층이 모였다라고 해서 젊은 한국이라는 단체를 조직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젊은 한국이랑 뉴랑 도대체 무슨 관계라는 걸까요? 최근에 나온 행사인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의 물음 젊은 한국 멘토링 콘서트. 아니 젊은 한국? 이상하지 않아? 아까도 젊은 한국이 있는데 여기도 젊은 한국이야. 그런데 여기서 그 젊은 한국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그냥 단순히 한국은 젊다 막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이 행사를 만들어낸 곳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젊은 한국이라는 행사를 기획합니다. 예전 약 26년 전에 김민석이 만들었던 그 단체 젊은 한국과 왜 지금 26년이 지난 지금 젊은 한국이라는 같은 이름의 행사가 진행이 되는지 거기에 공통점으로 누가 있냐? 김민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김민석이 광주에서 특당을 했을 때 그 모습입니다. 근데 여기에도 보면은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1999년도와 2000년도에 있었던 새천년 민주당 그리고 뉴 데모크라 중도 실용 신민주 그리고 내란 국복 후에 뉴 노멀 민주주의라고 또 신, 뉴, 새 이런 단어들을 미친 듯이 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내용이 사실이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정치인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 선택한 세력, 성공과 실패의 경험이 오늘의 정치인을 만듭니다. 그래서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최근 김민석의 행보를 보며 우연이 아닌 일관된 노선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의 판단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이런 의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지는 한 번쯤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는 또 다른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지지자들은 정부 광고비 집행 문제를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왜 문조 털레위만 외치면 정부 특혜를 받는 거지? 이에 따라 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국회에서 정부 광고 집행 내역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아직 추가 자료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저는 이 문제를 단정적으로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의문이 계속 생겨나는지 주목하고자 합니다. 최민희 의원이 한 유튜브 채널 방송에 출연해 화제가 된 발언 안내해드립니다. 그리고 저기 유튜브 광고비 말씀하시는데 그거 포함하여 지금 정부 광고비가 1조가 훨씬 넘기 때문에 이제 문체위 소관입니다. 정부 광고 그렇죠. 언론진흥재단 소관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저렇게 질문 주셔서 제가 다른 분들이 못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네. 큐브링님이 최민희 의원님 유튜브 정부 광고비 700억 지출 내역 공개 가능하겠지요? 어디 어떻게 지원되고 쓰였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습니다. 확인 부탁합니다. 이미 저희가 정부 광고비 1억 넘는 그 전체 금액에 대해서 제가 문체위 갈 거기 때문에 그 언론진흥재단과 문체부에 자료 요청을 해놨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런 한 장 받은 바 없다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앞으로 받을 생각도 없습니다. 결국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하나입니다. 지금의 김민석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의 최근 행보는 우연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오랜 정치 여정 속에서 형성된 일관된 노선의 결과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선택이 반복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차기 당대표를 맡게 되면 당의 운영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 편에서는 김민석 다음으로 민주당 당권주자로 떠오른 손영길 의원에 대해 분석할 예정입니다. 잼장군은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